네, 추천을 하면 일단 구매를 해버리는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즉시족 또는 즉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많잖아요. 뭔가 할 때 좀 바로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는데 그 즉시성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직접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직접성. 쉽게 이 책을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나중에 한 3일만 걸려도 마음이 바로 식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진짜 좋은 책은 바로 저는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그날 서점에 가든 아니면 진짜 당일 배송, 일일 배송해서 그럼 오면 책꽂이에 들어가 버린 순간 얘는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책 중에 진짜 좋은 책은 바로 줄을 치거나 바로 귀접기를 하거나 어쨌든 내 숨결을 바로 넣어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냥 9년에 그러니까 좀 견줌이 안 되는 책인데 9년의 제 어떤 시간들이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리력에서 제가 진짜 어, 제가 얘기하면 힘이 덜 실렸는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힘이 확 실리더라고요. 99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책 구매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 어떤 이득이 실로 막대하다라는 개념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이득이 실로 막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독서 기본과정 설명회 하면서 막 PT 막 넘기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배님들하고 올해를 한번 다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때 드렸던 얘기도 어, 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근데 이 결정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란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뽑은 한 1억짜리 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예요. 네, 이 책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의 아버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데 월드 클래스의 아버지의 클래스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공부했고 막 우리는 이런 특급 아니요. 완전 노가다쟁이였고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 가지 기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과 또 하나 뭐였지? 아, 청소.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과 청소 그리고 독서였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어, 요즘 제가 이 책에 완전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의 배신이라고 우리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 강경 대표님 늘 말씀하셨고 저도 막 열정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많이 좀 패러다임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습 오신 선배님들, 리더 선배님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책 다 읽으면 앞 페이지에 그 책의 핵심 페이지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양대나비 할 때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베스트 스피치 식으로 요 책도 정리를 할 건데 어,
64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꼭 봐보세요. 64페이지에 쉽게 이 책에서는 열정은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데 마인드셋을 두 가지로 합니다. 열정 마인드셋과 장인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걸 잘 해져서 좋아지셨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하다 보니까 잘하게 돼가지고 잘하니까 좋아진 건가요?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 제일 싫은 사람 나왔다. 제 의도를 파악 못했습니까? 네. 저는 3P에 와서 3년간 제 주업이 운전이었습니다. 운전. 제가 3P 들어왔는데 운전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왜? 하루에 거의 택시 기사 수준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출력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뭐 어떻게 출력을 했을 때 가장 이 가독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지 뭐예요? 절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일하는 이제 실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서류를 그렇게 많이 만지다가 정리력이 나오기도 했고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이 되니까 이게 막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독서는 진짜 한 5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5년이 걸려서 이제 뭔가 좀 깨달아지고 뭔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죠? 재미가 생긴 거죠. 재미가 생기니까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와, 그걸 딱 정리해준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선배님들이 요 단어가 이 책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저는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럼 이 저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데? 핵심 모델 컨셉이 뭔데? 그걸 파악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적용점이 명확해지더라는 거죠. 좋은 직업을 좋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직업의 희소성과 가치다. 그렇기에 만약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장인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실력을 일컬어 네,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혹시 아는 선배님 계신가요? 양재나비에 보셨던 좋은 직업은 희소성과 가치가 필요한데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하면 그에 걸맞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커리어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리어 자산. 예, 커리어 자산.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뭐 십승나비 오신 선배님들이든 저하고 꾸준히 독서하고 있는 선배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독서하고 바인드 하면 이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강경 대표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잖아, 자식이잖아요. 저도 이제는 좋아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프로세스도 바닥이었고 책도 안 읽히고 운전만 2, 3년 하는데 뭐가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살아남아야죠. 3P에 남아야죠. 뭐 보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3P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출근하고 11시에 퇴근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3년 정도. 누가 시켜서 하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사실 자발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했어요. 왜?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진짜 이거였어요. 진짜. 대구에서 어쨌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좀 안 풀렸을 때 더 큰 무대에 가보고 싶다. 서울에 가보고 싶다. 이 맘 하나로 올 수 있게 도와줬던 곳이 3P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운전이고 뭐 출력이고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근데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저는 지금 또 평균 급여가 120만 원입니다, 선배님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네. 기본 급여는 120만 원이고 대신에 저는 성과급이 많겠죠. 열심히 하니까. 예. 기본 급여 120에 제 사수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 사수가 50만 원 추가해서 저는 170에 기본 급여로 한 2년을 다녔어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특강 같은 거 하면 막 20만 원, 30만 원 내가 와 200만 원 벌었다 이런 시절이 한 2, 3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리력이라는 컨텐츠를 2017년 4월 달에 하면서 정리력 있는 달은 또 한 200에서 300만 원 더 벌게 됐고 2017년 4월 1일 날 독서 기본 과정을 메인으로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또 기본 200 정도, 한 150에서 200 정도가 추가가 이제 되면서 뭐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수준에 그게 6년 정도 걸렸어요. 6년. 근데 이번 달은 제 생각에 한 2천 이상의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라도 얼마를 번다란, 매달 그렇진 않아요. 그런 달이 한 번씩 있는데, 저는 이 책하고 이 책,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래도 2021년 저도 많은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고기부하고 합쳐서 요 두 권의 책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기부하고 합쳐서 열정의 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급하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진짜 이게 좋아질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탁월해질 때까지, 숙련될 때까지 그 기본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지속할 수 없는 게 기본이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리더 과정 하셨거나 하고 있는 선배님들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겁니다. 모래주머니 차고 뛰려고 하지 마세요. 모래주머니 차고 그 기본에 집중하다 보면 그 모래주머니를 뗐는데도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 안 해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도 머릿속에 시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배님들의 희소성과 가치 있는 커리어 자산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양질 전환의 법칙도 비슷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있는 선배님들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치고 강의 영상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100%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큰 그림에서 이 페이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중심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페이지 타입 이 PT로는 못 남겼는데 페이지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넘긴 페이지에 이렇게 중요한 페이지만 적어놨거든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누가 타이핑을 좀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38페이지 입버릇 이론입니다. 입버릇 이론. 자, 38페이지에 입버릇 이론입니다. 네. 타이핑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자기 거에 적는다고 아무도 잼잼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입버릇 이론. 그러니까 자꾸 입버릇처럼 떠들다 보면 된다는 거죠. 네. 114페이지. 와, 저는 여기서 또 너무 기분 좋았던 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누군가가 그것도 고수가 얘기해주면 확신이 생긴 거죠. 이분 누구예요? 생텍쥐 페리. 네, 어린 왕자 선배님이잖아요. 어린 왕자 선배님이 했는 것처럼 동심속 순수 욕망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114페이지에 동심속 순수 욕망. 이 저자가 동심을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172페이지에 감사 원리라고 적어봤어요. 172페이지에 감사 원리. 자, 그리고 179페이지. 제가 최근에 이제, 맞다. 이거다 싶었던 부분이, 돈과 인연입니다. 돈과 인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또 말장난을 좀 쳐봤는데, 193페이지거든요. 자, 193페이지에, 우리 나이를 먹었네! 라고 이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잖아. 나 이제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 책에서 요 193페이지에, 너, 노화, 노화. 그러니까 노화가 아니라, 노하우라고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아니고, 나는 이제 노하우가 많아진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뭐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를 가장 좀 기억할 만한 중요한 페이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는 연습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 책 가지고 얘기하면요. 힘이 별로 안 실려요. 뭐 그냥 자기가 뭐 표지도 별로 막 예쁘지 않고. 근데 원래 원저가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이게 제일 올라갔을 때 30만 원 정도 호가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30만 원짜리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하시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더 들어올 건데 그냥 이 책을 그냥 읽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읽으면요 별로 그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또 한 권의 무시무시한 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엄청난 부호고 엄청난 고수인데 그 고수가 추천하는 책이면 게임 끝이라는 거죠. 정말 외람되지만 이거 독서 모임에서 가급적 막 홍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이거 어렵게 알게 되는 걸 선배님들한테 쉽게 전해주는데 선배님들 너무 쉽게 이게 퍼뜨려 버리면 이 가치가 엄청 희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또 제가 초대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확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알리지 마시고 선배님들만 꼭 좀 읽거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거 저 독서 모임 막 홍보해버리고 사람들한테 전할 거예요 하면 저는 이거 아끼고 싶습니다 진짜. 우민정 선배님 제가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막 알려주지 마세요. 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네, 미친 책입니다. 미친 책. 그러니까 와 제가 이 책 뒷표지 보고 초감동을 받았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읽어볼게요.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책이며 이 책은 시크릿의 근원이 되었다. 시크릿의 저자 런다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 종류의 어마어마한 책이 이 책이 근원이라는 거죠. 이 책이 참고로 한 100년 정도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책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뿌리가 되는 책, 좀 핵심인 책, 진짜 중요한 책, 이 뭔지를 알고 그걸 더 제대로 읽고 몇 번을 반복하시라는 거죠. 좀 쉽습나비 책 제가 뭐 아무거나 선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안 읽은 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읽은 책 있으면 그 책이 진짜 책장에 딱 꽂혀가지고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쉽게 습관 잡고 쉽게 습득하자고 해서 만든 쉽습답인데 왜 자꾸 항만하고 계세요? 네, 더 이상 크게 화내진 않고 네, 그런 가치를 좀 잘 깨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체 뭐 여러 가지 내용 나오지만 결국 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로 풀어놓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거. 네, 저는 요즘은요, 뭐 막 쓴다는 건 아니고 교육비라든지 책 사는데 더 과감하게 좀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이 책을 읽고 더 영감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와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돈 쓸 때 그 쾌락, 돈 쓸 때 그 느낌에 이 사람은 이 베타 엔도핀을 만들어낸다는 개념. 그러니까 더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살까 말까 고민만 했던 이 닥스 이 장지갑을 사봤어요. 네, 뭐 솔직히 예전만치 막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예전엔 닥스는 남자들의 그런 뭔가 로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닥스 그 아시잖아요. 체크무늬. 그거 있으면 괜히 막 뭔가 세상 다 얻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어떤 욕망을,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 부호의 인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선배님 제가 고기버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고기버. 고기버에서 레이첼의 커피에서 커피는 소판연. 네, 이거 아직도 이해 못 하시고 계시면 저하고 사이가 많이 멀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는 소판연이라는 게 저는 고기버 책에서 얻은 한 10억의 아이디어거든요. 커피는 소판연이다.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커피는 자기 업에서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소비자에서 끝난다는 거죠. 커피를 그냥 소비하는 소비자에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의 판매자, 그러니까 생산자의 역할을 좀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세상에 부를 만들어내거나 부를 이끌어가거나 뭐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판매자의 수준이 아니라 연결자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커피의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커리어 자산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분야의 초 전문가가 되는 실력, 역량이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바탕이 뭐가 있나요? 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인성과 태도가 받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사람이 온다는 거죠. 자, 인맥이 금맥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금맥이 되려고 하면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자꾸 인맥 찾고 금맥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부터가 금이어야죠. 나부터가 금이 흐르는 사람이어야죠. 부호의 인맥. 선배님들은 어떤 스페셜리스트 커리어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과연 사람들이 끌어당겨질 만한 어떤 인성과 태도, 저도 이 부분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 아니고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늘 더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빠른 사람보다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은 걸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비슷하겠지만 예전에는 저자 한 명을 아는 게 정말 어렵고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이제는 저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변에 있게 되는 그런 인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10년이 되니까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원시음이잖아요. 원시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시음하라. 뭐죠? 시각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하시는 거 음성화. 우리 이경희 선배님이 낭독에 좀 전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낭독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아, 왜 이렇게 재수 없지? 였을지. 씨, 왜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왜 이런 게 자꾸 되는 거지? 이것도 되네. 어떠셨어요? 이번 주 말고 이번 달은 어떠셨어요? 혹시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키워드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올해 믿든 안 믿든 저는 대운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큰 구름, 막 무시무시하게 운이 끌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키워드 잡았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시간 넘기 전에 내년에 원워드 쪽 잡으세요. 2022년 연간 목표에 키워드 하나 적고 시작하세요. 네, 저는 연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연결. 올해는 대운이었고 이제는 제 운을 잘 사람들한테 연결해주고 세상을 잘 연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떠드세요. 자꾸 입버릇처럼 말버릇처럼 계속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덜 중요한 부분은 좀 그냥 눈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건너뛰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우리 많은 부에 대한 책에는 책을 어떻게, 아니,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초점을 뒀다면 이 사람은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책을 어떻게 읽는가가 아니고요. 그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명확하면 인풋이 정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아니, 내가 마음은 기아도 돕고 싶고, 난민도 돕고 싶고, 후원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더 치열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원을 한 만 몇천 원인가 후원을 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아이가 이제 사진하고 편지가 왔는데 그게 현실로 딱 와버리니까 이게 느낌이 또 다르더란 거죠. 아, 내가 세상에서 한 명을 돕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딱 드니까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몽골에 한번 갔다 오면서 저희가 몽골에 기증을 했거든요. 도서관 5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그 기증을 했는데 그때 그걸 딱 한번 기증하면서 아이들 막 눈빛을 봤잖아요. 몽골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 도서관에 와가지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책 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돈을 벌고 싶더라는 거죠. 내가 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도서관을 하나 더 짓고 싶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싶다는 욕구가 나쁜 욕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는지, 예, 그 이야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사고방식인데, 아, 이게 좀 일반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하게 돈을 쓰는 거. 이 사람은 고가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꼭 명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어떤 교육일 수도 있고 고가의 어떤 내가 아끼는 어떤 뭐 요즘 제가 아는 몇 분이 또 대단한 거란 게 북테크를 하시더라고요. 북테크.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짜리 하는 중고책이 있거든요. 사실 비싼 거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쉽게 산다는 거죠. 왜? 그 가치를 아니까. 그 아무나 못 구하는 책에서 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니까 그거는 20만 원, 30만 원이 사실 비싼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 저보다 더 대단한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그 하여튼 CEO 경영자 과정 제 인생에 가장 비싼 과정이었거든요. 그 조서환 대표님한테 마케팅 경영을 배우러 갔었는데 그게 하여튼 몇백만 원짜리 과정인데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와, 이 과정 너무 비싸가지고 와서 그 지각하거나 결석 못하겠다 딱 하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최근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짜리 수업을 들었대요. 그게 이제 1대1 경영 컨설턴 과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고 컨설턴트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완전 복제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배님, 저도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수업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리더 과정 들을 때 우리 이 선배님이 그렇게 대단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성장한 친구가 있거든요. 한 얘기가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깨달았어요. 와, 100, 200 정도의 수업을 들으니까 1000, 2000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수업을 들으면 1억의 가치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7년 동안 최고를 만났다라는 책을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뭐라고요? 7년 동안 최고를 만났다. 그러면서 만난 게 강경 대표님이고 켈리체 대표님이고 김승호 회장님이고 그리고 우리 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여튼 이 의식에 대한 어, 박세니 대표 그런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내년에는 고가의 명품을 사는 것도 뭐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는 거. 저는 200만 원짜리 몽블랑 펜을 한번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짜릿함을 알거든요. 제가 그 펜 가지고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꿈만 적어봤습니다. 그 꿈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야, 요 단어 적어 놓으세요. 제가 홍콩에서 깨달았던 미친 표현이거든요. 제 책에 실려 있는데 선배님들이 이 정도 느낌으로 못 받았을 겁니다. 경험의 끝이라는 단어를 선배님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경험의 끝. 뭐예요? 내가 맨날 요런 정도까지 해봤다. 요런 정도까지 가봤다.
우리 뇌는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가봤는 걸 마이크로미터를 넘겨버렸어요.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 교육비를 투자해봤다면 한 15만 원, 30만 원 그게 내 경험의 끝이겠죠. 저도 내년에는 후원의 경험의 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미리 밝히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우물 하나를 제 이름으로 저는 몽골에 기증할 거거든요. 예, 안 하면 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계속 저는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정리력 책 강경 대표님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원래 대표님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임에 그 개정판이 나오면 정리력을 쓰려고 했는데 정리력을 먼저 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착수해가지고 내년 1월 전에 좀 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쉽습 선배님들한테 먼저 원하시는 분들 읽고 초고 읽고 좀 이제 그 좀 첨언해 주실 선배님들은 제가 PDF 파일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정리력 가를 살과 삐와 땀을 갈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력 책도 네,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인생의 사고방식들을 한번 네, 잘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선배님들 책을 읽을 때 책뿐만 아니라 황금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 이 질문 던지시면 게임 끝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의식적으로 던져보세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그거예요. 아까 어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스터님은 3P에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라는 질문 받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주일 동안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입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미경 선배님 따님이 어제 제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스터님 그렇게 진짜 하셨어요? 제가 입사를 일주일 만에 결정하고 서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양재동에 고시테러에 들어가지고 2달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 듣고는 우리 예림 선배님이 좀 감동을 받았나 하여튼 그렇게 지금 모습 보면 전혀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서울에 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선배님들. 그 호를 단신 올라와가지고 2평도 안 되는 고시텔에서 맨날 내가 잘한 선택일까 집에 내려가고 싶다는 계속 했거든요. 그때 또 주업이 운전이었잖아요. 자존감 완전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어쨌든 견디고 버텼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선배님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힘들었던 그 사람의 그 시작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신 어떻게 독서법, 정리력 잘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얘기하기 싫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 건데. 근데 누군가가 마스터님 서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다 주고 싶은 거 아세요? 이런 질문 받으면. 강경 대표가 트라이브스란 책에서 제가 그래도 많은 부분 핵심이라고 파악해가 대표님 책을 보고 한 페이지에서 제가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뭐냐면 24세에 세스 고딘이 신입사원이었을 때 했던 행동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100명의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엄청나게 성과를 내는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그 페이지는 줄 하나도 안 쳤던 거죠. 강교영 대표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세스 고딘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20대 그리고 신입사원의 세스 고딘의 삶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와, 지금 이 페이지 뭔가요? 이 사토 도미오죠. 예.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그런 어떤 생각이 생기기 전에 가장 시작점의 단계의 이야기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어찌 보면 적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포인트인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막 부자고 엄청난 리더인 사람이 제 리더십은요 하면 별로 안 와닿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도 개구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올챙이 시절.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3살 때 뭔가 독서했을 때는 뭔가 시행착오 있었지 않을까요, 선배님들? 근데 그거 물어보신 분 별로 없지 않나요? 저 했잖아요. 1년 동안 97권의 책을 읽고 모든 책을 본격적 했다고.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미친놈처럼 책만 읽었다고. 근데 그런 거 건너뛰고 싶으신 거잖아요. 다들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제가 오늘 뭔가 좀 잘못 표현한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시작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거 극복하셨어요? 강기영 대표님요. 캬 하면서 와봐라. 그냥 인사하러 왔는 사람한테 와봐라. 왜 10억 그 빚잔치가 아니라 10억의 빚을 졌을 때 그거 어떻게 이기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시작점에 좀 관심을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초반에 그 사람이 이런 뭐 고급차가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의 어떤 욕망과 꿈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차나 뭐 좋은 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겸손의 느낌으로 덜 욕심을 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꿈 리스트에 제 욕망에 관한 것들도 좀 적어야 됐다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우리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그 개념이 라스라는 개념이잖아요. 라스. 이 책에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뭐예요? 라스잖아요. 라스. 네, 망상 활성계, 세망 활성계. 예, 자율신경계에서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 예, 여기서는 근데 이걸 파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망신경계.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앞 글자를 따서 한 거기 때문에 요 P하고 R의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은 거거든요. 세망신경계, 망상활성계. 네. 쉽게 그거예요. 선배님들이 오늘 수능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딱 있으면 모든 게 수능 시험에 초점을 두는 개념처럼 우리가 꿈을 기록하고 목표를 기록한다는 말은 내 꿈 기록한 것과 연관된 내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세망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시면 좀 더 잘 와닿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뇌에 감지시켜요. 왜? 세망활성계를 그러니까 입버릇 이론이든 뭔가 기록하는 거 원시음이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기록하고 말하다 보면 그런 정보가 각인이 되겠죠. 각인이 되니까 내 행동이 그와 유사하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진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욕망인지 한번 지나가는 그냥 일 한번 지나가는 그 1차적인 어떤 생각에 그치는 건지 이게 욕구에서 욕망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지 네 25페이지에 구체적 이미지화를 했을 때 비로소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선배님들이 책을 읽고 수많은 개념이나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란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커리어 자산, 장인 마인드셋 정도로 게임 끝냈고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아까 99페이지. 뭐 다른 페이지 좋은 책 많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게 될 수 있대요. 그 선배님들이 뭔가 하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걸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104페이지에 의식적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독서 리더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표현이 뭐예요? 의식적 훈련이었잖아요. 의식적 훈련.
지금 선배님들은 책을 빨리 읽어 제끼는 게 아니고 좀 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고 제대로 된 사고를 확장해가는 의식적 훈련을 하는 의식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훈련이 끝났으면 뭘 해야 돼요? 피드백 해야죠.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 도피. 도피가 뭐예요? 성과를 향한 도전이 아니고 성과를 향한 도피예요. 도피는 도전과 피드백의 앞글자를 제가 한번 따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보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의식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피드백 하세요.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안 됐는지. 되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하고 더 증폭시킬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제가 커리어 자산이나 이 아까 한 개념만 말씀드린 이유가 만 10페이지 정도 정리하면 그거는 끝이 아니죠. 그 10페이지 중에서 선배님들이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10페이지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10페이지 정리하고 끝나면 적을 때는 다 뭔가 내 것 같고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 우리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버리기 독서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정리 독서 또는 버리기 독서. 우리 선배님들이 좀 많은 걸 이해하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진짜 근원적인 욕구와 연관된 핵심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빼고는 다 내려놓으려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어요. 요 표지에 그 이 인덱스를 하나 스티커처럼 붙여놓고 그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홍 팀장 같은 경우에 독서 천재가 되는 홍 팀장 같은 경우에는 씨앗 도서라고 적었대요. 왜? 그 씨앗 도서야말로 그 책에서 엄청난 엑기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만 이렇게 한번 남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욕망을 불러 일으켜줄 대상을 찾아라. 저는 기록이라는 게 제 욕구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그 드렸던 표현 중에 명품은 소유욕이 아니고 존재욕이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 명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펜 200만 원, 300만 원 사실 미친 거죠. 근데 저는 그 기록의 가치를 그 정도로 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제가 엄청 좀 그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사실 살 때는 엄청 후회도 하고 너무 오버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또 어린 왕자 에디션 몽블랑 펜이었거든요. 네. 아우, 그분 일 잘하던데요. 잉크는 여우 색깔 잉크라고 하면서 잉크까지 같이 팔더라고요. 어디에 적으실 건가요? 제가 메인 바인더 보여주니까 바인더도 좋지만 몽블랑 노트에 적으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 막 하니까 처음에는 펜 30만짜리 사러 몽블랑 들어갔다가 들어오는데 또 홍콩 달러니까 이게 원이 아니니까 뭐 225점 뭐 이렇게 되니까 별로 안 비싸다 생각했는데 250만 원 12개월 괜찮습니다. 저는 12개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우와 기록 진짜 몽블랑 펜 노트 있거든요. 꿈 노트가 있습니다, 선배님들. 거기에 적은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다 도구 쓰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로 게임 끝났지 뭐. 이제부터 연습하세요. 의식적으로 훈련하세요. 책 사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요거 뭐고 검정색 네임펜 가지고 금액에 공 2개 더 붙이는 연습하세요. 저는 공 3개도 더 붙일 거거든요. 150만짜리 책이고 1500만짜리 책이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오버했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무의식적으로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되는 거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얘기 저는 가급적 안 하고 싶어요. 왜? 괜히 선배님들 집중력 흐트리고 싶잖아요. 책 추천 제가 왜 안 하는데요? 세상에 안 좋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배님들한테 안 필요한 책을 제가 추천하면 선배님들 집중력 갉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했잖아. 그래서 올해 세 권만 추천하고 싶다고. 제가 많은 책 추천했겠지만 세 권. 열정의 배신, 이거 손흥민 아빠, 손흥민 아빠 하니까 왜 이래 없어 보이노. 그 다음에 고기버. 조금 고맙지 않나요, 선배님들? 그래도 1년 내내 열심히 살았는 독서하는 사람이 그래도 선배님들한테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만약에 이 책 안 읽으면 진짜 다음 생에 우리 뵙지 마요. 네, 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망이, 그, 아, 하여튼 욕망을 추구했는데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욕망을 다시 내가 더 느끼고 싶은 거죠. 책도 똑같아요. 선배님들이 만약에 책을 읽고 이걸 가지고 무슨 적용을 했는데 이 적용이 뭔가 사업이 됐거나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제가 다이어트 불변 한 권에서 그 느낌을 엄청 받았거든요. 아, 막 사람들한테 뭐 다이어트 얘기 못 하는데 그 벤츠 주기 하나 깨달은 거, 배출 주기 하나 깨달은 거. 네,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손에 들어오는 것,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을, 예, 자신의 욕망을 그러니까 선배님들 뭘 받을 때 기쁘세요? 뭘 줄 때 기쁘세요? 받을 때예요? 줄 때예요?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 줄 때 맞죠? 그러면 줄 게 없을 때 기쁘세요? 줄 게 많을 때 기쁘세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줄 때 기쁘고 줄 게 많을 때 기쁘다는 걸 알면 그러시느냐는 거죠.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바인더를 열심히 쓴 이유고, 자, 딴 거는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라도 내가 지금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커리어 자산 만들라고 선배님들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나온 게 지식 요리사잖아요. 지식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책이라는 이 생각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소화해서 선배님들한테 맛있게 요리해드리자. 예, 38페이지 입버릇 이론. 선배님들, 뭐 다음 달은 좀 오반 것 같고, 내년에 꼭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었으면 250, 300만 원을 몇 월 달쯤에 적어 놓으세요. 저는 이걸 12타수 1안타 전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도 제 사수한테 배운 개념인데 처음부터 홈런 타자가 되려고 하니까 삼진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2번 중에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한 번은 홈런을 때리겠다. 저는 매년 4월하고 8월쯤 왜 독서 리더 과정이 있는 달에 어쨌든 제가 집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 그때 한 분이라도 더 오게 되면 속된 말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발생하는 걸 저는 아니까 초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두 달 전에 제 행동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맥이에요, 산맥. 이렇게 평준화되면 죽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장과 주식과 우리의 자기개발은 이런 흐름이에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독서나 자기계발 이렇게 된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뭔가 멈춰 있거나 죽어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좀 힘드셔야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2타수 1안타로 내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경험의 끝, 내 수입의 끝을 적고 그 된 것처럼 계속 떠들어 보시라니까요. 책 쓸 거야? 아니죠. 책 썼다라고 생각하고 몇 월 달에 썼는데요. 난 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떠들어 다니세요. 인스타나 블로그에 계속 써보세요. 아, 쪽팔려서라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이어트가 됐든 금연이 됐든 심장하고 타협하지 마시라니까요. 입 밖에 나올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 밖에 나왔다는 말은요. 한 10,000번은 생각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수만 번 생각했는 게 저는 한마디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엄청 생각을 많이 해라? 아니요. 그 생각 많이 해서 말로 한번 나온 게 몇천 번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떠들으세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게, 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자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으면 내가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하든 안 하든 주든 안 주든 뭘 어떤 식으로 더 하든 저는 내년에 어떤 목표가 있었던 이유가 좀 단순한 게 저는 학생들 그 동기부여 강의를 좀 후원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내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선배님들도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 무료로는 안 갈 겁니다. 차비 정도 챙겨주시면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꿈과 비전 이런 독서에 대해서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제가 기본적인 어떤 수익이나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후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저는 진짜 제주도에 가서도 한 달 동안 뭐 그냥 살기가 아니고 한 달 동안 제주 있는 사람들하고 강의 진짜 매일 한번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의 선택지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하면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 욕망이 추구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요. 오, 재밌죠. 자, 행복을 느낀다는 것의 정의를 이 저자가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릴 수 있으며 언제까지나 설렘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것을 자, 계속 떠올릴 수 있으며 언제나 설렘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떠오르냐는 거죠. 내가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게 잘 떠오르냐는 거죠. 각인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올해 요 제 메인 바인더 앞에 딱 열면 요게 있거든요. 생각의 비밀에 보면 명함 카드라고 합니다. 명함 목표라고 해서 명함 사이즈에 여기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들이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꿈리스트도 있겠지만 수시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안 까먹게. 안 까먹는 게 핵심이에요. 생생하게 기록하고 생생하게 안 보는 게 아니고 안 까먹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걸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네, 계속 떠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떠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설레임, 흥분, 욕망 그런 게 유지되도록 네. 이 말이죠.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서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불쌍하다는 단어보다 제가 도와주시는 사람한테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돈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어디에 써야지 돕든지 기부하든지 쓰든지 그걸 목표로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저는 이거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똑같아요. 돈만 그런 게 아니죠. 독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지, 인풋해야지 뭔가 좀 막히지 않던가. 고구마 막 물 없이 먹는 느낌 아닌가요?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누군가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가 봐야지. 네, 정확한, 명확한 아웃풋을, 돈의 사용처인 정확한 아웃풋을 가지면 정확한 인풋이 된다는 거. 그래, 이런 본질적인 거 잘 봐야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표이
그 자체가 이 저자의 표현으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내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돈의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깨적이죠. 돈깨적. 돈의 관점에서 본 것을 핵심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오늘 선배님들 초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원래 안 이러셨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힌트는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에 있습니다. 계속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나요가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요? 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걸 벌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나의 행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저자의 표현으로는 뭔가 돈이 이렇게 그냥 묶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덜 중요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하는 게 내가 얼마의 자산가고 얼마의 돈이 있다. 네, 그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돕고 있고 베풀고 있느냐. 그거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자신의 성장 수준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2타수 1안타 매달 얼마를 더 벌겠다는 힘들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홈런을 때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이 그 성장의 기준을 너무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생활에서 인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의 비전이란 거죠. 네. 강경 대표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여행을 한 번씩 가요. 뭐 여행을 빙자한 어, 일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가면 가급적이면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진짜 대한민국에서 교육 갈 때는 3만짜리, 4만짜리 모텔에서 자는데 외국 가면 그래도 좀 중저가의 괜찮은 모텔에 자려고 하는 이유가 모텔이라기보단 좀 그런 숙박을 하는 이유가 이 나라에 와서는 이 나라의 가장 최상의 것을 경험하도록 저희를 좀 이끌어 주거든요. 예. 왜? 우리가 인류의 대접을 받아보지 않으면 교육이든 뭐든 인류의 접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지론이에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뭔가 하시는 사업에서 일부러라도 조금 더 퀄리티 있고 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비싸다는 게 교육이 비싸다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접객을 받아보는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안 받아보면 그러니까 저도 막 호텔에서 막 식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제가 그런 이런 접객을 할 수가 없더란 거죠. 네. 네. 쾌감, 욕구, 욕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별표 두 개짜리 나중에 체크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이 되면 돈이 네. 강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박사 검사보다 밥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접력.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만 원, 이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으면 내가 이 사람을 더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 당연히 서로 대접하려고 하면 더 좋긴 하지만 저는 리더가 대접하는 거란 거 예,
저도 가급적 우리 선배님들 만나게 되면, 아, 시끌났다. 제가 많이 얻어먹은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네, 많이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식사 대접에 대한, 꼭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어떤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합니다.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하고 미팅을 하면요. 가급적 제가 먼저 톡으로 문안을 드려요. 선배님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선배님 어제 좀 시간 괜찮으셨나요? 교육생들이 교육 듣고 가면 그날 잠깐이라도 인사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날 저녁에 저는 바로 좀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하루 이틀 계속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목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전화를 자기한테 준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노리거든요. 엄청 목 아프고 힘든 상황인 거를 우리 선배님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나 통화를 드리면 아, 그때 오는 감동이 크더란 거죠. 저도 이걸 제 사수나 다른 강사님들 통해서 경험하니까 와, 내가 인류의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거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객 상담 끝나면요. 가급적 그날 안에 문자 먼저 보내시면 고객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더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잠시 네, 올해는 못 쉴 것 같고요. 6분이나 됐네요, 벌써. 네, 한 7분 정도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설명을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다시 보시면서 내가 줄치고 이제 고민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기쁨을 느끼자. 네, 자신의 즐거움이기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 때 더 기분 좋고 줄 게 많을 때 더 기분 좋고 예,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되자. 서양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It's my pleasure.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 기쁨입니다. 자, 선배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It's my pleasure. 또 안 It's 하시잖아요. my pleasure. 아, 감사합니다. 음소거까지 해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미경 선배님. 네, It's my pleasure. 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제 입에는요, 그 사양을 할 때도 no thanks 또는 no thank you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색한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를 no thanks라고 하기보다는 I am sorry. 제 이름은 sorry입니다. 네, 그래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이 똑같은 느낌인데도 다른 것처럼 네, it's my pleasure. 그게 나의 기쁨이래요. 와, 저는 선배님들에게 pleasure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더 예, 욕망이 더 얻고 더 만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자, 자신의 명예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된 자신에 대한 칭찬이란 거죠. 그 무엇보다 기쁘다는 거. 그래서 뭐 돈 많고 명예로운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 나누냐. 제가 그 고기버 책에서 스리빙이라고 표현해 봤거든요. 스리빙. 일단 뭐예요? 열심히 살자는 거죠. living.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살면서 saving 하자는 거죠. 돈을 잘 저축하고 모으자는 거죠. 왜? 아, serving. 봉사하고 후원하자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서빙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 겁니다. 네. 접게 가는 연습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창집에서 했어요. 사장님이 대학생 되자마자 12시 되면 퇴근을 하시고 제가 새벽 2, 3시까지 대학교 1학년인 사람이 서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사회생활을 정말 연습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은 게 술 드시고 막 좀 진상 부리시는 분들 다 케어 해냈습니다.
아, 사장님 오늘 엄청 힘드셨나 보네요. 하면서 술 한 잔 더 따라줘 보고 더 취하게 만들어 버리면 덜 이제 화내시니까. 네. 여튼 어, 상 제가 꿈이 뭔지 말씀드린 적 있죠. 제 꿈이 코미디언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 얼굴로 웃기는 거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얼굴로 웃기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그 찰리 채플린처럼 몸으로 웃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그 유희 언어 유희 말장난이긴 한데 왜 제가 그 꿈을 원했는 줄 아세요? 코미디언?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TV에 나오고 싶어서. 근데 저는 제 나름의 커리어 자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강의를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왜? 저는 강의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신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법 수업인데 사람들이 웃을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시키겠습니까? 저만 재밌는 건가요?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시죠? 이런 얘기 왜 해요? 그냥 진지하게 가도 되는데 아, 저 사람 참 우리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하네 라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만약에 그 느낌을 받으셨다면 제가 잘 선배님들을 접객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얼굴로 웃기고 싶진 않아요. 네, 예전처럼 막 살 찌워가지고 웃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선뜻 돈을 대주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돈이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돈이 없다 한 거하고, 선생님, 저 진짜 이걸 원하고 이걸 해보고 싶은데, 종잣돈 또는 뭔가 마중물이 없네요. 제가, 이름까지 밝힌 그렇고요. 강의 듣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코치 과정을 하는데,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기수 수강생 누군가가 후원을 좀 해주신 거예요. 와, 목숨 걸고 하시더라는 거죠. 두 분 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은 선배님은 감사의 의미로 열심히 하셨고, 후원을 해준 사람은 자기가 후원해주고 자기 열심히 안 하면 그분한테 더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지만, 저는 학생들이나 오면 가급적 제가 받는 수익 있으면 수강료를 뭐 단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학생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작은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있는 선배님들 중에 우리 아이 독서 수업 시키고 싶은데 만약 그 비용이 부담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막 10명 이렇게 모셔오시면 안 되고요. 한 3명, 5명 정도 전 기꺼이 후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 후원을 더 많이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재덕이라는 사람 돈 많이 버네?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그 돈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려고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와, 이 단어에 이게 들어가니까 또 무섭구나 싶은 게 셀프 감동 체험이래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스스로 기쁨을 느껴 거기에 돈을 들인 것이 중요하대요, 선배님들. 그러니까 누가 야 후원 좀 해라. 야 그래도 니도 좀 이제 도와줘야지. 해서 에이 알겠다 후원하는 거 하고 내가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받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와, 내가 진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진짜 많은 사람을 돕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단어 정말 강력한 단어거든요. 스스로,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 셀프 감동이 영어로 뭔가요? 하여튼 감동. 네. 심패시? 아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감동 체험은 뇌를 기쁘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식량이래요. 그러므로 같은 일에 돈을 쓰더라도 감동 체험을 얼마나 뇌에 안겨주느냐에 그 사람의 성장 정도가 달라집니다. 최근에 제가 또 배웠습니다. 어, 저희 이제 교육생, 어찌 보면 교육생은 아니고 3P에 왔는 분 중에 인도 선교사 모녀가 왔거든요. 와, 그 모녀분들이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도로 요번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갈 때 강경 대표님이 물품 후원을 한 200만 원 정도를 하고 교육비하고 이제 그 금액 후원을 또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후원을 하는데 그 후원을 받고 가셨던 모녀분들이 어, 그냥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3P에 왔다가 가는 이 한 달 동안 이제 미리 천국을 왔다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엄청나게 좀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을 강경 대표는 벌써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진짜 제대로 된 감동을 줄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게 우리 뇌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구나. 얼마나 좋아하는 거구나. 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 기억과 경험 기억. 저는 지식 기억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 기억이야말로 그러니까 제가 왜 독서나 자기계발할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억이 잘 날까? 저는 경험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잘 연결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의미 부여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팩트 하나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 놓으면 그게 더 장기 기억으로 난다는 거. 우리 뇌는 의미 순위죠. 뭐 순위 아니라 시간 순으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음. 우리 천연주 선배님이 자녀분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자녀분을 가지셨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일 전에 뭐 드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그러니까 식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가 시간 순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 식사가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십승나비, 독서, 언제 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인 거죠.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동 체험이 가능하게 합니다. 뭐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이 어떤 쾌락 또는 어떤 본능이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요. 감동 체험을 만들고 뇌에 그 체험을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는 것도 갖는다고 욕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나은 걸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그 결과가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지갑에는 늘 평소보다 3배의 돈을 넣고 다녀라. 그래서 저는 3만 원을 넣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3배라고 하면 우리 막 몇백만 원 해가지는데 원래 우리 만 원짜리 한두 장 꽂아놓고 다녔잖아요. 아니 요새는 또 카드 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50장 아니 50장 너무 많나 하여튼 한번 이렇게 넣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장지갑을 산 이유가 이 꾸겨지잖아요. 이 그 집 접히는 지갑은 그래서 장지갑을 그래서 부자들은 장지갑을 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막 동요가 안 되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돈의 입장에서는 지갑이 집이잖아요. 지 집이 꾸깃꾸깃하고 막 지저분하고 하면 들어오기 싫을 것 같고 왔다가도 빨리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장만 해줘야 되겠다. 네. 와,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시회에 들어간데 한번 구경해볼까 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비처럼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전시회비
그걸 투자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하고 보고 나서 돈 아까우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전시회는 영화와 달리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에 감동 체험의 크기가 예, 크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리 큰 감동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워너비 스타 만나고 싶은데 뭐 BTS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사람들은 티켓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티켓만 구해도 감동받거든요. 네. 여튼 그 자주 오지 않는 큰 기회에 좀 투자해보는 그런 마인드. 어, 야, 이거 봐보세요. 애플을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 게 굳이 저 막 줄 서가지고 그 똑같은 물건 살 필요가 있어요. 네,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감동 체험을 원하는 겁니다. 뭐예요? 개장 날이잖아요. 개업날. 그래서 우리 뭔가 새로운 일 할 때 우리 선배님들 어때요? 아무나 초대 안 하잖아요. 개업식 날이나 결혼식 날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게 바로 그 개념 아닌가요? 내 이 감동 체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네. 자, 세상에 나를 감동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감동 호르몬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 감동에 무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뭔가를 받아야지만 좀 감동을 느끼지 않나. 매사가 감동이고 그저 감동이고 숨 쉬듯이 감동이면 저는 그래서 독서가 참 감사해요. 왜? 순간순간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거든요. 여기는 이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우리 선배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내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명품 옷을 뭐 주겠다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피해를 가지든지 큰 보상을 받든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인 거죠. 선배님들이 뭔가를 했을 때 진짜 나한테 큰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그걸 안 했을 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어, 그걸 해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에게 주는 선물, 호기심. 왜 하늘은 파래? 지하철은 어떻게 달리는 거야? 그래서 왜와 어떻게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모든 것을 궁금해합니다. 자, 시냅스의 회로가 붕괴해 뇌가 퇴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호기심이나 감동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자주 감동하고 있고 호기심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호기심이 그 사람의 나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호기심이 없어졌다? 벌써 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 거 상관없이 뭔가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 아직은 동심인 거잖아요. 네, 우리 어린 왕자 선배님을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동심 얘기하기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창조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준 선물입니다. 제가 고기부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그 대기업 부장 과장들이 외부에서 인사가 방문을 했는데 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막 촬영인가 무슨 놀이를 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그 과부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저희 아이디어 전략 회의하고 있어요. 라고 했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좀 뭐예요? 이 얘기 아닌가요? 노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손, 입을 움직이면서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어디였더라? 애플인가 구글인가, 아, 구글이었습니다.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오락실에 들어가도 된대요. 업무 중에. 그러니까 오락을 막 재밌게 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뭔가 좀 기분이 이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거 뭐, 삼국지 게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게임. 3시간 만에 천하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면요. 거기에 좀 몰입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백종원 대표 영상보다 다른 영상을 많이 보는데, 삼국지가, 한 30 몇 분짜리가, 한 몇십 부작짜리가 있었는데, 제가 또 3주일 만에 그걸 다 본 적이 있거든요. 도깨비 이런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런 거 저는 1.5배속으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또는 며칠 만에 다 보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TV를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게임 하는 게 아니고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한 저만의 나름의 기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감동과 감수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를 제가 어떤 식으로 본캐적하는지를 좀 얘기 드리자면 영화 본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지에 허저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허저. 그러니까 용장 중에 용장이에요. 관우장비 허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용장인데 이 사람이 한 10만인가 20만 대군을 잃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참수감이잖아요. 그 조조가 그 허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저 펑펑 눈물을 흘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허저가 10만을 잃은 장수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딱 했는데 와, 조조가 진짜 사람을 정말 잘 마음을 이끄는구나 싶었던 게 화를 엄청나게 내면서 어깨 펴라고 나한테는 아직도 허저가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죠. 10만을 잃은 건 병가지 상사라는 거죠. 장수가 대표할 수도 있고 대승할 수도 있다. 근데 나한테는 허저가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데 와, 이거 뭐죠? 옛날 같으면 그냥 삼국지 보면 제갈량 막 유비 막 관우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와,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조조가 최고의 전략가고 최고의 계략가고 최고의 인사고과 담당관이구나. 정말 대인관계의 대마왕이 저는 조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선배님 좀 느낌 오세요? 나에게는 허저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선배님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죠. 강경 대표님이 요즘 제 칭찬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목숨 걸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양재나비 회장을 제가 자발적으로 맡은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양재나비 회장을 괜히 맡은 게 아니에요. 왜? 보답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제가 여기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 뭐예요? 나에게 이재덕이 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본캐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네,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면 솔직히 저는 좀, 야, 임마, 장난감 말고 주식 사줄게 하고 싶은데 애는 주식 따위 필요 없고 장난감 사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많이 또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요 장난감, 요 자동차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요걸 얻고 싶은 이 아이의 본능인 거죠. 아들내미 5살이잖아요. 얘가 이거 사면요. 얘는 이게 일단 감동인 거예요. 아, 그래.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놈의 본능에 충실한 욕구를 내가 막지는 말자. 대신에 나중에 한 6살, 7살 되면 교육해야 되겠죠. 아빠가 주식 사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아니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네. 그걸 막 장난감 왜 이렇게 사지 스트레스였거든요, 진짜. 막 과자 막 이런 거 막 사달라고 하면 스트레스였는데 얘는 본능에 충실한 거다. 네. 이거 이 나이 선배님들 제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선배님들한테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보셨나요? 저는 선배님들 다 저보다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편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선배님들 어른이라고 생각했으면 억지로 깍듯하게 했겠죠. 솔직히 깍듯하긴 하지만. 안 그래요, 연주 선배님?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막대한 적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따위는 접어놨으면 좋겠어요. 나위는 그냥 나중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 그때 나이 얘기하시고 호기심 얘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왕성한지, 내가 얼마나 열정 있는지. 예.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이 현재 저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기심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요 서성미, 성미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근, 최서연, 김윤스키, 전대진, 다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호기심 엄청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엄청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도 서정미 선배랑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와, 다 궁금해, 다 궁금해.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쁜 거죠. 왜? 살아있는 거잖아요. 질문을 한다는 건요, 요청한다는 건 뒤에도 나오는데, 선배님들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예요. 질문한다는 건. 내가 이거 모르는 거고,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예요. 근데 그 요청,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와,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저는 미치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가 나한테 요청하고 질문한다는 말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요청합니다. 제가 쉽습나비 할 때마다 선배님들한테 맨날 뭘 요청하잖아요. 선배님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감문 좀 작성해주세요. 저 구걸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왜? 선배님들이 성장할 기회 드리고 싶은 거고 선배님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리더들은 요청의 대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제안하시고 잘 요청하세요. 저도 아직 그 수준은 아닌데요. 강경 대표님이 왜 양재납이나 뭔가 후원을 자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할까?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왜? 아직 그 그릇이 아닌 선배님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불편할 자리일 수 있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의 수준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릇인 강경 대표는 늘 본인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최근에 선배님들한테 양재납이 정회원 가입하세요라고 저 몇 분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고요. 마스터님 저는 양재납이 참석 못하고요. 저는 지역이 뭔데요? 아니요. 양재납이 살리는데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작된 나비가 없어지면 안 되고 시작된 나비가 흐지부지하면 안 되거든요. 선배님들이 그 나비가 살아있으면 선배님들이 하는 독서 모임도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나비 회장으로서 선배님들이 양재나비 정회원이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건 제가 좀 진심으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게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말로는 하는데 이 저자는 진짜 지켰는 것 같아요. 그 명품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선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만약에 한 3억짜리 페라리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탈 자신 없거든요, 솔직히. 아직 제가 의심스러운 거죠.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저자는 자기가 거기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리라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아니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자, 선배님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배님들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의심 안 하시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더 이상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은 한계 없고요. 한계라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은 한계 없고 한계라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이거 정리력에도 제가 쓸 거니까 혹시라도 책에는 쓰시면 안 돼요. 인생은 한 끗 차이가 아니잖아요. 한 것 차이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가급적 줄이세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기보다 안 된다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혼자서 안 됩니다. 전들 뭐 맨날 열정, 다정, 긍정이겠습니까? 저 욕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욕하는 영화를 가끔씩 보는 이유가, 아우, 그래, 시원하다. 아, 진짜, 에이! 할 때 있거든요.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운전할 때 저도 나오려고 할 때 있거든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5천 번의 생각이 한 번에 말로 나온다고. 굳이 내가 말했는데 기분 나쁜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굳이 표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서 아직은 욕 들어보신 선배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 가급적 더 칭찬해드리고 싶고 더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예, 제가 듣기 좋으니까. 믿어 의식치 않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꿈이 움직입니다. 자, 요거는 화두로 가져가세요. 그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자. 그 꿈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직급, 그 위치, 사장의 자리, 매니저의 자리, 대표의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자. 제발.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에 두근거림을 새겨 넣는 일이다. 와, 두근거림은 어디까지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어 돈을 쓰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유의미한데 돈을 쓰느냐. 그게 부자의 척도가 되자는 거죠. 왜? 두근거리냐는 거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두근거리지 않고 저도 아직 뭐 제가 경험 안 해봤지만 두려운 것 같아요. 만약 선배님 현금을 한 몇 억을 손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근거릴까요? 아니요. 두려울걸요. 누가 해야진 않을까? 이 돈 없어지진 않을까? 자, 어린아이의 마음에 담긴 순수한 욕망이 꿈의 정체라는 거죠. 순수한 욕망.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꾼 꿈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 라스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공식이 나오네요. 동심이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동심이 기본이에요. 그 위에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true, 현실된다는 거죠. 실현된다는 거죠. 동심이 기본이고 믿음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게 현실이 된다. 네. 와, 이유 있는 사치라는 개념. 이유 있는 사치. 어딘가 두근거림을 안겨주는 레스토랑 식사와 같지만 낭비는 영양가 하나 없는 편의점 음식과 같다. 이 비유 너무 좋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잘 구분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두근거려지는 뭔가에 대한 돈은 조금 막 쓰는 것도 사치지만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에 그 탕진이죠, 탕진. 낭비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욕망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소리내서 말하는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계속 한번 뱉어보세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입에 올렸고 질리지 않고 말했고 말로 내뱉었다.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묵묵부답, 무건수행, 생각만 많이 뱉으세요. 꼭 말로 뱉는 게 뱉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IM 미디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가 되자고 했잖아요. 제가 드디어 1000명의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꿈이었거든요. 1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왜 1000명이 되고 싶은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강의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저는 비공개나 일부 공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입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계속 제안을 했어요. 구독해주세요. 애청자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왜? 선배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직 모르신 분도 계실 건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든 것뿐이에요. 컴퓨터 없어도 제가 어디에 갔는데 이 배경을 바탕으로 좀 라이브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 켜야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으로 되니까 예스! 이제 제주도 가거나 어디 좋은 데 가면 책 한 권 들고 베스트 스피치 좀 자연을 배경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땅끝 마을에 가서 인생의 끝과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막 이런 책 한번 베스트하면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나중에 독일 가면 제가 베를린을 배경으로 베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거 어디고 다이칸 하마 서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일본에 엄청 유명한 서점 있잖아요. 일본 서점 이름 뭐죠? 지적 자본론. 치타야. 예. 치타야 서점 가서 치타야를 배경으로 지적 자본론을 베스트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명확하게 그려놓으니까 저는 한 명 한 명이지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왜 구독자가 막 몇백 명이고 1000명이 안 되지? 아니요. 오, 또 한 명 늘었네. 또 한 명 늘었네. 거의 한 3년, 4년 걸렸습니다. 제가 목표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겠지만 이걸 막 저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계속 아는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선배님, 저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저 계속 영상, 네. All is wel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All is well. 새얼간이라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새얼간이. 와, 진짜 그 영화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빙자하고 있을 정도의 인도 영화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결국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걸 all is well을 이제 표현 그대로 하면 all is well이라고 노래도 있습니다. all is well 하면서 all is well 막 하여튼 노래 엄청 신나거든요. 중독성 있어요. 그냥 all is well밖에 얘기 안 하는데도 그거 들으면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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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도 all is well 막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쉽습에 한번 올려볼게요. 정말 신나요. 선배님들. 아브라카타브라 하쿠나 마타타 또 뭐죠? 그 생생한 꿈꾸이 이루어진다. 저 조각상 보는 거 그거 뭐죠? 아, 저도 조각상을 계속 꿈꾸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 물에 빠지는 그거 있잖아요. 아,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배님들이 계속 말하고 계속 그리고 계속 글이 이 글로 쓰는 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자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가 정말 좋고, 나는 내가 진짜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멋지게 성장하고 있고, 난 책을 읽고 하나라도 적용하는 사람이고, 나는 한 번씩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고, 난 누굴 만나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대화 걸고, 먼저 명함 거미는 사람이다. 말하다 보면 되더라는 건요. 난 베스트셀러 작가다.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안 되면 어때요? 또 쓰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될 때까지 안 한 겁니다. 네. 아!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뭐예요? 과정. 입으로 뱉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말은 언제요? 이런 거는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잠들기 5분 전에. 왜?
좀 비몽사몽일 때 우리 무의식이 엄청 예민할 때래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새벽 시간에 그때 엄청 예민하대요. 사실 그래서 제가 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십승나비를 새벽 7시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혼미할 때 무의식이 확 받아들이는 스며드는 마음. 전 자기 전에 뭐 주문까지는 외운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항상 고민거리가 있으면 자기 전에 질문을 던져놓고 잡니다. 이번 주에 풀어야 될 문제. 그러면 신기하게 풀리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절대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뇌를 믿어 봅시다. 자, 인맥.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밀어 올려주는 인맥이 되어주는 것. 돈을 멋지게 사용하면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곁에 모이게 되고 이들은 자신이 설레게 하는 꿈을 쫓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들어왔는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자, 부호 인맥이라는 거.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부자 말고 부호에 대한 기준이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4페이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죠. 교육을 확실히 받아 자신의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고 언제나 의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것.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항상 있을 것. 저는 아직 이 수준은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계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것. 자꾸 시계 가지고. 네. 3주 이상의 장기 휴가를 1년에 2번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별장 단 하나라도 소유. 예의, 사회공헌, 오케이. 조금이지만 하고 있고요. 문화의식, 조금 있고요. 외국어 유창,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냐의 기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그런 부호가 될 수 있을 만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인맥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 내가 갈 수 있어야죠. 시장에 가서 인맥을 찾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게임방에 가가지고 인맥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저는 이 표현 너무 중요했습니다. 꿈에 동조함으로써 꿈을 확장해 나갑니다. 두 사람의 꿈이 구축되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제가 실현이라고 적어봤고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현실이라고 적어봤어요. 세 명이 모이면 게임 끝인 거죠.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법 없이 끝까지 듣고 상대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적어놨죠? 뒤태보다 듣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청의 중요성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부른다는 거랑 칭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게 중요했어요. 상대방 자체를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우민정 선배님 대단하세요가 아니라 민정 선배님 이 모습을 이걸 해내는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 존재감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해보시란 거죠. 와, 우리 아이 점수 높네가 아니고 와, 이 점수가 나오기까지 열심히 했는 우리 연주 대단하네. 이런 느낌. 상대방 자체. 노래 제목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임창정이 부릅니다. 너를 너로써. 네, 엄청 철학적인 제목입니다. 너를 너로써. 네. 자, 낙천적인 사고. 이거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세심히 본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라떼 말이야! 자, 내가 말이야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나요? 말이 아니고 사람 인자를 적어놨습니다. 내가 말이야가 아니고 내가 사람이야. 사람이면 들으세요. 제발. 내가 말이야 하면서 말하지 마시고 말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와닿지 않나요? 라떼 말이야! 아니요. 나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이문세 선배님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분은 내가 말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난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돈을 부정하는 것도 병이래요. 당신은 돈이 없는 것을 부정하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쾌락, 호르몬. 아, 큰일 났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거는 좀 그냥 나중에 영상 보시거나 제가 PDF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좀 잘 따라해 주세요. 쾌락 호르몬이 있는데 평범하게 감사할 때 150배의 엔돌핀의 모르핀의 효과가 있대요. 근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이나 감사하는 마음은 500배의 강력한 베타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당연한 거, 감사하지 않는 거, get away. 꺼지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마음. 우리 뭐예요? 기본이 평범하게 감사하자는 거죠. 왜? 150배나 엔도핀 나온다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 500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감사하면 이 한계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진심으로 감동, 감사, 감탄하자는 겁니다. 예. 좋아하거나 감사의 감정은 한계가 없이 저 봐보세요. 저도 처음 읽을 때 별표 하나였는데 와 다시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자 선배님들 꿀팁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강 대표님이 또 알려준 방법인데 여기 봐보세요. 요 부분 봐보세요. 차이 있나요? 보통 제가 줄치고 노란 펜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돼 있나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물결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표시하더라는 거죠, 강경 대표가. 아, 전 바로 따라했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줄치고 읽고 파란색은 제독인데 그 제독 여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제독 아닌데도 너무 중요한 게 티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파란색으로 그 표현만 표시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요거 알아내는데 9년 걸렸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뭐예요? 강경 대표는 계속 독서에 대한 커리어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의욕은 최고조에 네, 큰 성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사랑하세요.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듣게 됨으로써 네. 자 여기 물어봤잖아요. 요청의 대가 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전대진 작가 요청 ASK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구차뚜라고 합니다. 구차뚜. 와,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면 뇌 안에 베타 엔돌핀이 채워져 쾌적한 상태가 된대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감사하며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최고의 지름길은 뭐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돈을 애용하면 최고의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감사히 지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감사히 지르는 것이 지름길.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네, 감사히 지르는 것이 지름길이다. 네, 제가 오늘 좀 오버해서 동심을 발휘해보고 있습니다. 천연주! 화이팅! 와, 돈은 사용한 만큼, 아니, 그것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돈은 막 흥청망청 썼다는 게 아니고, 네, 흥청망청 썼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돈이 더 채워진다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 한번 바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따라해 주세요. 나는 돈에게 감사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돈에게 사랑받고 있어. 네. 생각날 때마다 말하는 습관.
나는 돈에게 감사받고 있어. 오예. 나는 돈에게 사랑받고 있어. 돈은 나를, 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긍정문 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돈도 나를 사랑한다. 네. 돈에게 사랑받고 돈에게 감사받는 존재. 선배님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후원했습니다. 돈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거죠. 돈에게 최고의 두근거림을 안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우. 돈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본계적 달리 있겠습니까? 돈계적 합시다. 돈계적. 돈의 관점에서 그러면 돈이 마약 사는 데 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사람 돕는 데 쓰면 와 감사하지 않을까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줬는데 그럼 선배님들이 만약에 책을 사거나 교육비에 돈을 쓰면 어떨까요? 와 우리 주인님이 나를 엄청나게 가치로운 존재로 활용해 주시네. 그러니까 더 가치로운 거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내 친구들 끌어와야지. 네. 자선활동에 쓰고 있고 두근거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실은 누가 이 뭐죠? 후원해라 해서 후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똘끼 있는 행동을 좀 해보거든요.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00원이면 태국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세 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이 얘기가 은연중에 툭 들렸어요. 화장실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사인을 바로 했어요. 그 느낌 아세요? 두근거리는 느낌? 제가 후원해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다가 어떤 뭔가 좀 촉이 왔죠. 아, 지금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하여튼 15,000원인가 20,000원을 그때 후원하는 기억이 있는데 현재 저는 6명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혼자 후원하는 게 아니고 양재나비, 쉽승나비 선배님들한테 제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쉽승나비에서 양재나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쉽승나비 선배님들이 씨. 네. 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늙어서 뭐예요? 욕멈키라고 이 단어가 아직 마음에 안 드는데 욕멈키라고 해봤습니다. 욕멈키. 욕망을 멈추는 키워드. 나는 너무 늙어서 나는 너무 뭐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욕망을 멈추는 키워드래요. 정미경 선배님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아직 우린 젊은입니다. 젊은이. 괜찮은 미래가 있다니까요. 네. 내가 나이 많아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줄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 근데 내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노화가 아니고 노하우라니까요. 난 늙은 노화가 아니고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으세요? 노하우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 노노화 번 노하우. 하여튼 말장난 진짜. 노화가 아니라 노하우다. 오늘 왜 이러지? 저 혹시라도 음주 안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동 목적 달성,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돈이 없는 상태를 만들자. 수입을 늘리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내가 늙었어, 나이 들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가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도 없을 거고 힘드니까 못 다니겠다. 이 인식을 시킨다는 거죠. 네. 나는 아직 젊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 연주 선배님, 미경 선배님, 혜정 선배님, 민정 선배님,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마음은 30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해두면 좋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사전 업무를 받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해두면 좋을 것.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알고 해두면 좋을 것. 네. 제로부터 시작해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로 투 무한대 0에서 시작하세요. 가능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요 페이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우리 이 활성센서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저는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했거든요.
고수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에 대한 얘기와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지 아니면 활성산소가 생겨서 우리 몸이 노화된다, 녹이 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0페이지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막 걷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만보 걷기를 70일 동안 성공했던 이유였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으로 지속하면 됩니다. 네, 걷기 최고죠, 걷기. 요즘 솔직히 추워가지고 조금 덜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최혜정 선배님, 네, 달리기와 걷기. 요건 그냥 제가 얕은 지식이지만 추천드리면 1시간 운동을 하면요. 10분, 15분을 전력 질주하고 45분을 걷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하는 게 최고의 근력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체온 1도가 면역력을 잡는단가 하여튼 그 책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한참 할 때 10분 미친 듯이 무산소로 호흡하지 않고 뛰다가 한 50분 정도 빠르게 산소로 걷기 하니까요. 폐활량이 아니고 하여튼 근육량도 그렇고 엄청 하여튼 그 살이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자, 뭐 걷기에 엄청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걷는 것으로 꿈을 생산해낸 것입니다. 미쳤죠? 자, 걷기는요.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1도 못하는 게 걷기예요. 근데 내가 마음 먹으면 1부터 할 수 있는 게 걷기예요. 지금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1도 못 써요. 근데 내가 마음 먹는 순간부터 일기 써요. 일기든 걷기든 내가 마음 먹어야 되는 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전은 요새는 이제 거의 자동 조정 장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페달 안 밟아도 가고 진짜 위험하지 않은 이상 손을 떼도 가는 정도로 내가 없어졌어요. 근데 걷기는 1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위대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걷기,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의식 전환. 실제로 많은 대부호들이 네, 걷는 습관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거. 심지어 철학자의 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일부러 걷기를 예찬을 해요. 네, 걷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왜 사람들이 등산하고 골프하고 사이클 타는지 이게 고가의 운동들이거든요. 특히나 골프. 네 명이서 거의 한 3, 4시간을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관계가 엄청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밀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작가 클럽이란 거 저도 화두로 한번 삼아 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 비전 한번 봤고요. 네. 자, 마지막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 저는 이 책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자, 일단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